2026년 어느 차가운 겨울 아침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전광판에는 쉴 새 없이 비행기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행을 떠나는 설렘이 아니라 무거운 결의와 어딘지 모를 절박함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일지 모릅니다. 코스피가 최고가 경신 중이라느니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느니 하는 화려한 뉴스들이 쏟아지니까요. 하지만 진짜 오싹한 진실은 거대한 제국이 붕괴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그 불길한 징후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를 축적한 자산가 2,400명이 최근 짐을 싸서 아예 나라를 떠나버렸습니다. 3년 만에 6배, 단 1년 만에 3배가 급증한 수치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들고 나간 돈은 공식적인 기준으로만 21조 원, 실제 자산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100조 원이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오시죠? 이 돈은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 전체 아파트의 30%를 통째로 사버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100조 원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도 땅 전체를 사유지 하나 남김없이 통째로 살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거대한 섬 하나가 통째로 해외로 이사를 간 셈인 거죠. 자본이 도망치고 국가의 기초 체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주목해봐야 합니다. 이들이 향한 목적지 1위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곳은 바로 중동의 펄펄 끓는 사막, 아랍에미리트라는 곳이에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신장이 왜 소리 없이 멈추려 하는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제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아랍에미리트라는 곳은 어떤 나라인지 그것부터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두바이는 사막 위의 기적이라 불리는 도시예요. 이곳의 생활 수준은 한마디로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화려한 초고층 빌딩 숲은 물론 영어만 통하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모든 서비스가 24시간 돌아가는 한국 못지않은 편리함을 갖췄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기 위해 국가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서비스 상품으로 설계한 곳입니다. 자국민에겐 주택과 교육이 공짜인 파격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압도적인 복지 혜택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같은 외국인에겐 골든 비자를 통해 10년 동안 거주하며 세금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고 외부 자본을 규제라는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그야말로 부자들은 지상낙원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면 면제된다는 점은 자산가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치안 수준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은 결국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흐르기 때문입니다. 두바이는 전 세계 안전도시 순위에서 매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AI 감시 시스템과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범죄율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페에 고가의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풍경은 이곳에서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즉각적인 추적은 물론 거액의 벌금과 예외 없는 강제 추방이 뒤따르기에 범죄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공공안전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전 세계 자산가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단점도 있습니다. 여름엔 기온이 50도까지 치솟아 야외 활동은 꿈도 못 꾸고 숨만 쉬어도 타 죽을 것 같은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집니다. 1년 중 절반을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만 갇혀 지내야 하죠. 게다가 집세나 의료비 같은 물가는 서울이 우습게 보일 정도로 비쌉니다. 한마디로 돈 있는 자들에겐 무결점 천국이지만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간 살인적인 더위와 오싹한 물가에 모든 자산이 살처분당하기 딱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익숙하고 정겨운 대한민국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내 자산을 철저히 보호해주지만 50도의 불볕더위와 비싼 물가를 견뎌야 하는 사막의 요새가 좋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적어도 부자들의 선택은 명확해 보입니다. 여러분, 자본은 겁쟁이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영리하죠. 자본은 자신을 반기지 않는 곳, 자신을 위협하는 곳에서는 단 1초도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부자들 대탈출은 단순한 이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본의 망명입니다. 거기는 세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소득세도 없고 법인세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 우리 부자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상속세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왜 아랍에미리트, 특히 두바이로 가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생 피땀 흘려 일해서 기업 일구고 재산을 모았는데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줄 때 국가가 절반 이상을 떼어간다? 그것도 모자라 대주주 할증까지 붙어서 60% 가까이 가져간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미 세금을 낸 돈에 또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를 넘어선 징벌적 과세입니다. 부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 이 나라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도 결국 다 뺏어가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50도의 불볕 더위를 감수하고도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미련 없이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의 냉혹하고도 오싹한 원리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빵집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죽하고 좋은 재료 써서 손님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너 돈 많이 버니까 빵값의 60%는 우리한테 나눠줘 라고 합니다. 안 주면 나쁜 사람 취급하고 법으로 뺏겠다고 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 동네를 가봤더니 거기는 여기서 장사하세요. 우리는 세금 안 받을 테니 마음껏 빵 구우세요. 대신 우리 동네 사람들을 고용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서 장사하시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죠. 지금 대한민국과 두바이의 차이가 딱 이겁니다. 경제학에는 래퍼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세율을 너무 높이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론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거나 아니면 세금을 안 내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임계점을 완전히 넘어서 버린 거예요. 부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포퓰리즘 정책에 쏟아붓는 일이 반복되니까 자본가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짐을 싸는 겁니다. 이게 왜 오싹한 지점인지 아세요? 부자가 나가면 그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굴리던 공장, 투자하던 주식, 고용하던 직원들, 이 모든 경제 생태계가 통째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100조 원 이상이 나갔다는 건 그 돈이 한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던 수만 개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가 사막의 모래알처럼 증발했다는 소리예요. 부자들이 나가는 게 단순히 세금 때문만일까요?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경제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오늘 만든 법이 내일 바뀌고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규제가 쏟아지고 사법부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 자본은 공포를 느낍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을 보세요. 그들이 왜 강대국입니까? 사유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은 국가가 지켜준다는 굳은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를 축적하는 걸 마치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죠. 부자들 돈 뺏어서 우리 나눠달라는 식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라의 기초 체력은 바닥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2015년 어느 여름 유럽의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죠. 프랑스에서 부유세를 75%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자들이 아무 말 없이 세금을 더 냈을까요? 천만에요. 프랑스의 상징 같은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에를 비롯해 수많은 자산가가 국적을 포기하고 벨기에나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세수만 줄어들고 경제가 엉망이 되자 몇 년 뒤에 이 법을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실패한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골든 비자라는 거 남발하면서 전 세계 부자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돈 들고 오면 10년 동안 여기서 살게 해줄게. 세금은 걱정 마 라고 유혹하죠. 우리나라 부자들이 여기 낚인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규제의 늪을 탈출해서 기회의 사막으로 떠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부자들이 돈 들고 떠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어차피 내 주머니엔 1억도 없는데 그들이 나가든 말든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요, 부자들이 떠나는 건 단순히 사람 몇 명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세금 납부 엔진이 통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0% 이상을 냅니다. 상위 10%까지 합치면요, 거의 80%에 육박해요. 그런데 이들이 짐을 싸서 두바이로, 싱가포르로 떠납니다. 그런 국가 입장에선 어떻게 될까요? 나라 운영하는 비용, 공무원 월급, 복지 예산은 2026년 예산안에 이미 다 짜여 있는데 세금 낼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럼 국가는 부족한 돈을 어디서 채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평범한 직장인들, 그리고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 증세의 역설이자 우리가 마주할 오싹한 현실이에요.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0명이 같이 한우를 구워 먹으러 갔어요. 그 중에 제일 돈 많은 한 명이 고깃값의 80%를 내기로 했죠. 그런데 나머지 9명이 앉아서 야, 너 돈도 많은데 오늘은 90% 내라 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기분이 나빠서 계산 안 하고 그냥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자, 그럼 남은 고깃값은 누가 내야 하죠? 남은 9명이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 합니다. 원래 10,000원만 내면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50,000원, 1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벌어지려는 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부자들이 들고 나간 이 돈이 금고에만 보관돼 있는 죽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학에는 승수 효과라는 게 있죠.
100조 원이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그 돈은 누군가의 투자가 되고 누군가의 월급이 되고 다시 누군가의 소비가 되어 우리 경제를 몇 바퀴나 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이 두바이로 가는 순간 그 모든 경제적 활력은 우리 것이 아니라 중동 사람들의 것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양질의 일자리 수천, 수만 개가 사막의 모래바람과 함께 증발해버린 거예요. 부자들이 왜 그렇게 두바이에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세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본가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바이 국왕인 셰이크 모하메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업가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파트너로 대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조금만 돈을 벌면 적폐 소리를 듣고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려 하면 편법이나 꼼수라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전 세계에서 상속세율이 최고 60%에 달하는 나라.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속세 60%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제 사례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평생 30년 동안 공장 운영하면서 직원 100명을 먹여 살린 어느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직 기술 하나로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며 재산을 일겠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공장을 물려주려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공장 가치가 100억이니까 할증 10%가 붙어서 60억 세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재산이 공장 건물이고 기계인데요. 결국 아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공장을 헐값에 팔아치웁니다. 그럼 그 공장에서 일하던 숙련된 직원 100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에 대한 처벌입니다. 부를 축적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때리는 게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극적인 결과는 결국 경제의 파멸과 서민의 실직인 거죠. 자본가들이 한국을 지옥이라 느끼고 두바이를 천국이라 부르는 이유,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두바이는 상속세가 0%입니다. 내가 일군 부를 온전히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부자들이 거기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건물을 올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제발 눌러주세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떠나면 자금만 유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금도 아니고 달러도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예요.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들이 쏟아지면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여기 계속 있다가 다 뺏기겠구나. 살기 위해선 무조건 도망쳐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머금고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되죠.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자본은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1년 전보다 무려 3배나 빨라졌다는 건 우리나라의 안전장치가 그만큼 고장났다는 신호예요.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인들이 부자들 돈 뺏어서 나눠주자는 달콤한 말을 내뱉을 때 부자들은 이미 비행기 좌석을 예약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 더글러스 노스는 제도라는 게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도 법원이 정치적 논리로 판결을 내린다면 누가 이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지금 부자들이 느끼는 공포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법의 잣대가 평등하지 않고 감정적 호소나 포퓰리즘에 휘둘린다고 느낄 때 자본은 극심한 공포를 느껴요. 여러분, 혹시 네덜란드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발견해서 일시적으로 잘 살게 됐지만 그 뒤에 제조업이 망가지며 경제가 무너졌던 현상을 말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포퓰리즘 병에 단단히 걸려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지만 당장 눈앞의 표를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고 있어요. 거위가 죽으면 더 이상 알은 없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왜 전 세계 부자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성지가 됐을까요? 거기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거래 비용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세금 계산하느라 머리 싸맬 필요도 없고 내가 번 돈을 국가가 빼앗아 갈 거라는 공포도 없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돈을 벌면 소득세 내야 하죠. 그 돈으로 집 사면 취득세 내야 하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내야 하죠. 나중에 자식 줄 때는 상속세로 절반 이상을 떼어갑니다. 이 정도면 국가가 경제적 동업자가 아니라 거의 포식자 수준 아닙니까? 이걸 경제학에서는 이중과세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자산을 형성했는데 그 자산을 물려줄 때 또 세금을 낸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평생 일궈온 삶의 궤적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버리고 두바이라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갈아타야 살아남는 거죠.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본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 이탈이 일어나면 정말 무서운 건 도미노 현상이에요. 그 자산가들이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일어났을 설비 투자, 연구 개발, 그리고 그로 인해 창출됐을 수많은 서비스업의 매출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경제학적으로는 이걸 기회비용의 상실이라고 하죠. 부자들이 떠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사실 역설적이게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이 쓰던 돈이 안 돌기 시작하면 골목 상권부터 무너져요. 고급 식당이나 백화점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자들이 운영하던 기업의 협력 업체들, 그 업체에 납품하던 식자재 가게들, 그 직원들이 점심 먹던 밥집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됩니다. 경제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거든요. 부자라는 핵심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거미줄 전체가 힘없이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조세 경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전 세계는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보세요. 예전의 폐쇄적인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전 세계 금융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상속세 감면 혜택까지 검토하며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어요. 미국은 더합니다.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나갔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법인세를 계속 내리고 온갖 파격적인 혜택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분명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호기롭게 공약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6년 현재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가 오히려 1%씩 일괄 인상됐습니다. 겉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더니 결과는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는 핀셋 증세였습니다. 전 세계가 자본을 하나라도 더 모시려고 안달인데 우리 정부만 부자는 적이다 라는 이분법에 갇혀 담장을 더 높게 쌓고 있는 꼴입니다. 자본은 국경이 없고 똑똑합니다. 예전에는 공장을 옮기려면 수조 원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클릭 몇 번으로 수조 원이 국경을 넘나듭니다. 부자들이 두바이로 가는 이유가 단순히 사막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좋을 뿐입니다. 부자를 죄악시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자본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다며 환영해주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두바이는 지금 자본의 한계 효용이 가장 높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한국은 자본의 한계, 비용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할 진짜 공포는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부자들이 한국을 떠날 때 한국 돈 원화를 들고 나갈까요? 아닙니다. 모든 자산을 달러나 외화로 바꿔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2026년 현재 환율이 1,500원 문턱까지 기웃거리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화가 유출되면 원화 가치는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수입하는 기름값, 밀가루, 생필품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부자들이 나가면 결국 내 밥상, 물가와 직결된다는 소리예요. 부자들은 이미 두바이에서 달러로 자산을 지키며 여유롭게 살고 있는데 한국에 남겨진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세금 폭탄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 갈수록 대한민국을 떠나는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질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과 규제 그리고 포퓰리즘이 만든 지옥도입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의 핵심 인재들까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면 사람도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귀한 인적 자원까지 사막으로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세금으로 교육시킨 인재들이 남의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뛰고 있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본 유출이 계속 고착화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부자들은 소비를 안 하고 정부는 세금이 부족해서 빚을 내서 복지를 하는 악순환. 경제학에서는 이를 구조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부자들을 쫓아낸 나라들의 결말은 역사적으로 항상 비참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한때 잘 나갔던 이 나라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생산적인 자본가들을 적으로 돌리고 포퓰리즘에 빠져서 곳간을 털었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이미 떠났는데 뒤늦게 정신 차려보니 남은 건 휴지 조각이 된 화폐와 텅 빈 시장뿐이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재 자본의 유출 속도는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고속 열차의 속도계와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합니다. 부자는 적이라는 철진한 프레임, 이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해요. 대신 기업들이 큰 부담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고 거미줄 같은 규제를 과감히 풀며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진짜 상식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학은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수식과 논리의 학문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지 정치적 논리로 0이 되거나 3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 논리로 숫자를 왜곡하고 시장의 섭리를 거스르는 정책의 결말은 언제나 공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이 오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자본의 엑소더스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곧 사라질 신기루일 뿐이니까요. 오늘은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본질적인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